안녕하세요. SBS 2회차 평가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단답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청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다른 문제도 같이 해설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담당 선생님들한테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2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평소보다는 좀 얼굴이 좀 크게 나오죠. 신경 좀 썼어요.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얼굴 봐가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문항은요. 지금 보시면 삼각함수 문제가 되어 있죠. 현재 fx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fx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x라는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f3분의 파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여기에 있는 요 k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항식에서 보던 문제랑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소재가 삼각함수로 쓰였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f 6분의 파이 값이래요. 그럼 f 6분의 파이 값이 현재 7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원래 fx 주어진 요 부분에 함수에다 이제 3분의 파이를 한번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 보면 2루트 3의 탄젠트 6분의 파이 자,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렇죠? 30도 얘기하는 거예요. 6분의 파이가 30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k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값이 현재 요 값이 현재 7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쉽게 5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f3분의 파이만 확인하면 돼요. 자, f3분의 파이를 확인해 보시면 f3분의 파이는 2 루트 3에 자, 탄젠트 x에다 뭘 집어넣어요? 3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k는 방금 구했던 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어떤 값인가요?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현재 루트 3이니까요. 6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답은 11이 되죠. 문제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메모창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 따로 기록을 하는 란을 하나 만들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는요.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라디안이죠. 자, 그걸 우리는 특수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부 몇 개에 대한 라디안을 정해놓고 있어요. 30도는 어떻게 되죠? 6분의 파이가 되죠. 45도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파이가 되죠. 60도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파이가 되죠. 이렇게 이 세 개에 대한 라디안은요. 세 개에 대한 라디안은 꼭 삼각비를 다 각각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 사인에 대한 거, 코사인에 대한 거, 탄젠트에 대한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특수해, 이 특정 각에 대한 라디안 값에 대해서 삼각비를 모르신다면 삼각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삼각비 공부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런 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보시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눈금을 A, 두 번째 나오는 눈금을 B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눈금 나와서 A, B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노란색으로 자 보이시나요? fx,gx를 그 나온 눈금으로 만든 직선의 함수를 이렇게 주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에 따라서 직선이 바뀌는 거죠. 직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합성함수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뒤에 보이시죠? f 합성 gx.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내가 만든 그 합성함수는 x축하고는 만나면 안 된대요. x축하고 만나면 큰일 난대요. 그렇게 됐을 때 a, b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난관은 지금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라는 가장 원천적인 난관하고요. 두 번째 합성함수라는 거죠. 합성함수.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주어진 합성함수는요 1차 함수예요. 1차끼리 합성하게 되면 1차가 돼요. 그걸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우선 1차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풀이하는 과정에 합성함수 만드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그거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합성함수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가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합성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합성함수부터 f 합성 gx라고 돼 있죠. 자, f 합성 gx. 지금 방금 표기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까는 동그라미였는데 지금은 가로를 중첩해서 쓰고 있죠. 이게 표기법을 바꾼 거예요. 표기법을 바꾸고 같은 표기법이에요. 이 표기법만 바꿔도 합성함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풀려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안에 보이시는 gx 보이시죠? 요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였어요? 이게 원래 fx의 x자리였어요. 그 fx의 x자리에 gx라는 놈이 훅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gx라는 놈이. 합성함수 만드는 방법이 그거래요. fx의 x자리에 gx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gx로 바꿔 써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fx가 원래는 a-4의 x 플러스 6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요 x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왔다? gx가 대신 들어왔다. gx가 대신 들어왔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제 다시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a-4의 gx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직 함수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왜? x로 다 표현이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gx 대신에 여기 나와 있네요. gx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별표. 자, gx 저걸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네요. a-4에 3-b x에 한꺼번에 선생님 전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2배의 a-4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바깥에 6이 있네요. 그렇죠? 원래 바깥에 6이 있죠. 그렇죠? 자, 요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자, 우선 다시 한번 a-4 3-bx 플러스, 자,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2a-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1차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치? 자, 그러면 요러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가 x축하고 안 맞는데요. 직선이 x축하고 안 만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여기 저기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 여기에 화면 한번 보세요. 뒷판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을 그리는데 x축하고 안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죠. 어떻게? x축과 나란하게. 근데 x축과 나란하게 그는다고 해서 항상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x축과 나란하게 그어도 만나게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x축하고 동일하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x축과 나란하긴 한데 그 직선의 y절편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뭐가? y절편이 0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구한 요 직선 있죠? 우리 f 합성 gx라고 하는 노란색 밑줄 친 그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거의 기울기 뭐? 0이다. 왜? x축하고 나란하다고 했으니까 x의 기울기가 0이니까요. 다음에 뒤에 보이는 요 y절편 보이시죠? 요 y절편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안 된다. 즉 a가 1이 아니다 라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 내가 합성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 a-4의 3-b 얘가 0이 꼭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a가 4가 되거나 b가 3이 돼야 되고요. a는 반드시 1은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조건을 만족하는 AB를 만들어 보라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러한 세트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AB 세트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예요.
자, 이제 말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풀이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세트를 찾으라는데 그 세트를 우리는 좌표로 표현해보죠. A,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순서상이 몇 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값은 4가 되거나 B 값은 3이 돼야 돼요. 그렇죠? B 값은 3이 돼야 돼요. 자, 근데 A 값이 4가 나오면요, 요 뒤에 있는 요 B의 위치에 있는 좌표, 요거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B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B는 뭐가 안 된다, 뭐는 된다, 그런 얘기는 없죠. B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조건에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요 뒤쪽에 여기는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순서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순서상이 4,1, 4,2, 4,3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쓰기 귀찮으니까 점점점 4,6까지. 그렇죠? 자, 다음에 밑에 볼까요? 밑에 여기 보시니까 B좌표는 3이면 되는데 A좌표에 대한 다른 얘기는 있죠. 여기 A1 아니라고 했어요. A1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2,3, 3,3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언제까지? 6,3까지. 자, 그럼 이 순서상의 개수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좀 꼼꼼한 친구들이 잘해요. 자, 봐봐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틀리기 쉬운 부분이죠. 여기 4,3 보이시나요? 여기? 요 빨간색 동그라미 선생님 계속 치고 있죠? 별표도 치고 있어요. 요 4,3이요.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중복이 되죠. 4,3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세요? 한 번만 세야죠.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카운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A, B의 세트는,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세트는, 자, 앞에 A 값이 4일 때는 총 몇 가지? 6가지가 있었지만, 그리고 밑에 B 좌표가 3인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지만, 4,3이 있죠? 여기 다시 한 별표 쳐볼까? 여기 보여요? 여기 보게? 4,3이 위아래 같이 한 번씩 더 들어가 있어요. 한 번만 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빼자.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경우의 수 문제이긴 해요. 경우의 수. 그런데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애들을 쭉 나열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경우의 수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지만 대신 합성함수라는 게 나와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자, 밑에 메모지 보세요. 자, 메모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희망차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 만드는 방법은요, 합성함수 만들기. 자, 어떻게 만들면 된다? F 합성 GX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만든다? 이게 원래 저 GX가 원래 F의 X자리였어요. F의 X자리. 근데 그 F의 X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온 거예요? GX로 바꿨으면 된다. 그게 바로 합성함수 만드는 거다. 됐어요? 좀 좁은 공간 쓰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크게 볼 테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프가 X하고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는 그려보시면 금방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나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은 아니어도 돼요. 근데 합성함수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24번 문항이에요. 24번 문항은 극한 문제인데요. 극한 문제이긴 한데 많이 보던 형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나 이런 데 자주 출제가 되는, 배점은 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x분의 fx 보이시나요? 그렇죠. x분의 fx. 그리고 뒤에 무지막지하게 좀 복잡하게 생긴 유리식 형태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별표 치는 식 보이시죠? 별표 3개나 쳐볼까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지. 자, 그 x분의 fx라고 하는 그 함수를 가지고 뒤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극한값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함수가 있잖아요. 주어진 함수, 방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함수. 요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하고 똑같이 생기거나 구조가 똑같은 식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나 생김새가 똑같은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2개 이상의 극한이 주어져 있고 두 개 이상의 극한이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대부분 앞선 거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 극한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것들 상대방 반대쪽 거를 똑같은 형태로 바꿔 써주면 변형해 주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x분의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죠. 저 뒤에 있는 함수 써볼게요. 저는 저 뒤에 있는 복잡한 이렇게 생긴 10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fx 그렇죠? 자, 요 함수 나누기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fx 자, 요 함수를요 x분의 fx 꼴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자, x분의 fx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분자에 10x 마이너스 9에 x분의 fx 자, 요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요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나누기 다음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분의 fx 자, 요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자, 이제 x 0으로 보내볼 거예요. x 이제 0으로 보내볼 거고요. 극한이 지금 현재 0으로 보낸 값이 5래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상수는 그대로죠. 그렇죠? 요거는 어디로 가요? a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a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복잡한 유리식은요 5로 수렴하긴 하나 식 자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9 플러스 a 분자 분모 3 마이너스 a 이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걸 만족시켜주는 a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뭐 간단하죠. 뭐 15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러니까 6a가 24가 되니까요. 그렇죠? 6a가 24가 되니까 뭐 얘기는 이제 끝났죠. a는 4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 바로 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는 간단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패턴화 시킬 필요는 있어요.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그 메모지 다시 한번 보죠. 그 메모지에다가 저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지금 현재 x분의 fx라고 주어져 있는 저식을 단순히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 주어진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요. 요 뒤에 보이시나요? 요거 자, 저식을 뭐라고 볼 거냐면요. 네모 박스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기만 할게요. 뒤에 복잡한 게 다 쓰기 너무 웃기잖아요. 자, 이것이 새로운 함수 라고 해보죠. 구하라고 하는 함수 아니면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조건의 함수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문제 풀이면 딱 정해있어. 풀이가 뭐 주어진 함수꼴과 같은 구조식으로 만든다. 여기서 같은 구조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긴 게 똑같아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보듯이 뭐 fx의 정의역이 0으로 가면 똑같은 모양으로 0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나중에 예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같은 형태의 식 또는 구조적으로 똑같은 식 이름만 다를 뿐 뭐 fy 나누기 y도 x분의 fx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x분의 fx나 y분의 fy나 똑같은 말이죠. 이런 걸 같은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의역과 분모 있는 변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구조의 식, 똑같은 모양의 식으로 바꿔 써준다, 만들어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무조건 뭐 이 문제 다 맞추는 거예요. 풀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 그렇게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25번 문항으로 왔습니다. 현재 fx 보이시나요? fx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두 개로 쪼개져 있네요. 범위가 나눠져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예요.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 보시다시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 요 얘기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F4의 값을 계산을 하랍니다. F4의 값이요? 그러면 요 뒤에 주어져 있는 함수 fx 여기 보시면 k가 지금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 보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수렴 조건을 가지고 k 값 구해서 4 대입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극한 구하기만 하면 얘기는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시작해 보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인데 1의 우극한부터 살펴보죠. 그럼 fx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fx가 지금 현재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다르니까 현재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1이 여기 있고요. 1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x값이 1의 오른쪽에서 1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x는 1보다는 커요. 근데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극한은요 1로 간다는 거지 절대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로 다가가는 거지 1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1은 되지 않아요. 1은 안 돼요. 혼나요. 1 된다고 어디 가서 그러면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도 하지 마요. 자, 1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x 1보다 큰 거죠. 우극한은.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1보다 큰 쪽 위에 있는 식이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k.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극한 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1 넣으면 되죠. 그쵸? 극한, 우리 다항식 극한은 실제 대입한 함수값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극한값과 함수값은 일치하죠. 다항식 극한은. 자, 1을 집어넣으면 k-1이 돼요. 됐죠? 다음, 이번에는 이 밑에다가 1의 자극한 한번 해보죠. 1의 자극한 fx래요.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쥐가 빠르시면 알 거예요. 자, 다시 수직선 보세요. 1의 자극하면 이렇게 1로 와요. 1로 와요. 1은 안 된다 했죠? 방금 까먹은 거 아니죠? 자, 1보다 작은 쪽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아요. 현재 극한에서. 좌극한에서는 x는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1차식이겠네요. fx가.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3x 플러스 5. 극한값 얼마? 8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우극한 k-1, 좌극한 8. 이게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나왔죠. k 값은 얼마? 9죠. fx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수만 남았죠. f4의 값을 계산을 하래요. f4의 값을 계산을 하면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x가 1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방금 구한 k 값 9를 대입한 요 다항식에 x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 4 집어넣겠다. 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자, 뭐 좌극한 우극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좌극한 우극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극한에 대한 오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메모 좀 보세요. 자, 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x는 a로 가는 극한을 생각해 볼 건데요.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A의 우극한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A의 좌극한은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은 절대 A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오해하면 안 돼요. A는 절대 A가 아니죠. X는 절대 A가 되지 않는다. 조심하실 거죠. 그래서 A의 우극한이면 X 값은 A보다 큰 거고요. A의 좌극한이면 X가 A보다 작은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구분지어서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좀 불연속인 함수의 극한을 할 때 꽤나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극한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절대 A가 되는 게 아니다. 우극한은 큰 데서 오는 것이다. 좌극한은 작은 곳에서 오는 것이다. 요거 좀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수렴의 좌극한, 우극한,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저를 포함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이건 모를 친구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정리하시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럼 안녕.